저희가 또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만 드린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저희는 또 시장의 희망을 찾아 드립니다. 대표님께서 오늘도요. 이 OEC를 통해서 또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섹터도 가지고 오셨거든요. 과연 이렇게 이제 대내외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좀 집중할 만한 섹터 있을까?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 직접 또 소개를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대표님 어떤 섹터일까요, 오늘? 네, 오늘 제약바이오입니다. 네. 제약바이오 이슈인데 네. 이제 앞서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빅파마 기업들이 아직까지 좀 강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반등세가 보이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관련돼서는 불확실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쵸. 네, 뭐 관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지만 또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 여전히 유지될 수 있다라는 부분과 지금 중국 관련돼서 생물보안법 반사 수혜 쪽으로의 좀 초점을 맞추는 움직임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또 바이오시밀러 관련돼서 오르더라고요. 네, 기업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시장이 지금 주도 섹터 우리가 쓰리 주도 섹터라고 이야기하는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가 있었는데 반도체는 여전히 좀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오늘 그래도 좀 고개를 들어주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업황에 대한 부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시세를 돌려주기에는 계속해서 상당히 좀 막혀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불확실성적인 부분이지 이게 뭐 업황의 둔화 이런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산업이 꺾이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은 약간은 불확실적인 요인은 있지만 또 긍정적인 의견들도 있고 중국에 대한 반사 수혜를 가장 받을 수 있는 섹터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서 기회를 다 찾을 수는 없겠지만 몇 기업들은 좀 기회를 제시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약바이오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의 눈을 어디로 돌려야 할지 많은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께서는요, 제약바이오주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뉴욕 증시에서도 제약바이오주들이 그래도 버텨주는 흐름 나타났고요. 우리 지수에서도 그러한 영향들 여전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이 제약바이오주 오늘 그래도 전반적으로 상승의 흐름 나타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 받아봐야 될까? 일단 힌트로는 뭐 바이오시밀러 쪽을 주신 것 같은데 그중에서는 또 어떤 종목일까요? 알려주세요. 네, 중국의 이제 반사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기업들 조정 나왔을 때 그래도 좀 잘 버텨준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종목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나왔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무겁다는 이미지가 그동안 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제약바이오 흐름들 나왔을 때 보셔서 알겠지만 그 무거운 종목이 굉장히 시세가 한번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또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약바이오 흐름이 다시 한번 주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전에 그 흐름과 또 비슷한 양상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 기업은 워낙 아시겠지만 이번 연도에 수주를 정말 많이 맞아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정말로요. 왔습니다. 네. 네, 그동안에도 뭐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기는 했지만 올해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고 그게 결국에는 이렇게 수주를 많이 받는다는 건 이 기업의 CMO 시장에서의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라는 부분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한 가지의 종류로만 이 CMO를 우리가 수주 받은 게 아니라 다양한 항체에 대한 부분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기술력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궁무진하게 좀 열릴 수 있다는 것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추세 전환이 좀 명확하게 나오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4공장이 2025년 4월 달에 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5공장이 완료가 되고 지금 그 앞으로 6공장부터 지난번에 로드맵 얘기할 때 8공장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기업의 특징은 공장을 만들 때 이미 선수주를 받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가동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기업의 특징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움직임들이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고 또 기술이 그만큼 좋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CMO 쪽에서의 기술력을 앞으로 이제 반사 그렇죠. 이익에 대해서 가장 많이 좀 수혜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자회사 같은 경우에 바이오시밀러를 또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약간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회사도 지금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추이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바이오 시밀러 관련돼서도 기대 요소가 있다라는 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뭐 무겁다라는 그런 종목의 이미지도 있지만 저는 지금처럼 불안전한 시장에서는 차라리. 네, 실적으로 보여주고 단단한 기업을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다시 한번 황제주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1,000원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한 리포트를 찾아봐도 목표 주가가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100만 원 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대표님이 보실 때는 얼마 정도의 목표가까지 우리가 바라봐도 좋을까요? 너무 뭐 욕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다라고 보고 보자. 있는데 네. 이번 조정이 나왔을 때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빠졌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미국 쪽 관련돼서 노이즈라던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이 굉장히 불안했을 때 고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졌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결국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다른 종목들 비해서는 건강한 조정이 저는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도 저는 그 조정의 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가보지 못한 가격대가 중장기적으로는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당장 급하게 그만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네. 때문에 비중에 대한 조절은 하셔야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기업은 빠질 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얼마라고 딱 단언하기에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 고점은 그래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전고점은?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보지 못한 가격대도 나오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격 전략까지 대표님께 받아봤습니다. 힘든 오늘 시장 오늘도 함께해 주신 대표님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